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은 좋지만 봄이 되면 춘곤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몸도 무겁고 나른해진 느낌 때문에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춘곤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춘곤증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춘곤증이 어떤 증상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은 춘곤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자주 피곤하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리게 되고요. 또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도 귀찮고 쉬거나 잠깐 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에 심해지는데요. 일상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졸음운전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흔히 춘곤증이라고 부릅니다. 춘곤증은 질병은 아니고 봄에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 증상입니다. 나른한 피로감이라든가 졸음, 집중력 저하, 권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오후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나른함과 권태감으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을 잘 오르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이라든가 두통, 눈의 피로, 불면증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춘곤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춘곤증은 신체 생리적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서 신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절 변화에 몸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봄이 되어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저녁 늦게까지 야외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 같은 영양 요구량이 증가되는 것도 한 원인인데요. 이럴 때 비타민이 결핍되게 되면 춘곤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봄에는 졸업이라든가 입학, 계약, 취직, 이사, 결혼 등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것들로 인한 그 스트레스 증가도 원인이 됩니다. 또 춘곤증은 겨울 동안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과로로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네. 이 춘곤증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졸음운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봄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뭐 크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해서 졸음운전, 사고 위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해서 160여 명이 사망하고 6,4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으로 눈을 감은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치사율 또한 다른 사고보다 2배 이상 높게 됩니다. 졸음운전인 것은 잠든 상태가 아니라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이미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 시 운전자가 2, 3초 깜빡 졸은 사이에 차량은 100m를 아무런 통제 없이 질주해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거리 운전하기 전날은 다음 날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과음이라든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거리 운전할 때는 2시간마다 휴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속 100km 달릴 경우에는 1시간 안에 운전자의 29%가 졸음을 느끼고 2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75%가 졸음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장기간 운전 시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휴게소라든가 또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전할 때 커피, 콜라, 녹차 등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료수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짧은 시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통계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승자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껌을 씹거나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졸음을 쫓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춘곤증을 방치했다가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도 계속 피로하고 졸리게 되면 다른 원인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보통 4주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우울증과 같은 다른 질병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해도 한 달 이상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피로가 또 6개월 이상 동반되는 경우라면 만성 피로 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잠깐의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휴식을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환자를 매우 쇠약하게 만드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심한 피로, 또 수면과 집중력 장애가 특징적입니다.
다른 모든 내과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배제된 후에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가량의 젊은 성인에서 주로 관찰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낮에 졸음이 찾아오는 원인 중에는 아무래도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증후군이죠? 네, 그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는 만성 질환에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졸림 증상도 생각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 심부전증이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데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 호흡곤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하룻밤에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경우가 30회 이상 나타날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코를 고는 것과 수면 무호흡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코를 곤다는 것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으로 코를 골다가 잠시 숨을 멈췄다 몰아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환자는 비만하거나 특히 목이 짧고 살이 많거나 턱이 작고 비강과 구강이 작거나 혀가 구강에 비해서 크거나 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없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수면 과다증이 흔한 증상이고요. 또 기억력, 집중력 감퇴, 우울증, 또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거나 가끔 정신이 깜빡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주로 심혈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 등이 나타나며 특히 수면 중에 더 심해지게 됩니다. 폐동맥압과 그 상승과 오른쪽 심부전증이 동반할 수 있어서 심한 경우는 수면 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 예. 그렇다면 이 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춘곤증은 일종의 생리적 부정으로 인한 피로 증상이기 때문에 2, 3주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곤증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피곤하고 긴장된 근육을 활동시켜주게 되면은 몸이 한절기에 빨리 적응하는 데 좋습니다. 왼손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모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 하던 운동을 겨울에 잠시 중단했다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춘곤증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요. 낮에 3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가급적 안 자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낮잠을 오래 자게 되면은 수면 리듬을 깨뜨리게 돼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게 되면 오히려 다음 주 중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커피라든가 콜라, 홍차 같은 카페인 섭취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끊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음주라든가 밤샘 근무를 제한해야 되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냉이, 달래 같은 비타민이 많은 봄나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봄에는 졸업, 입학, 계약, 취직, 이사, 결혼 등 생활에 변화를 주는 상황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변화들에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빨리 적응하는 것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